목포문화방송은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전라남도 교육감 예비 후보들을 초청해 전남 교육의 현실과 후보들의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첫 순서인 오늘은 전 목포대 총장 출신인 고석규 예비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후보께서는 교육감 출마를 좀 망설이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전 교육감께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요. 왜 교육감이 되려고 하십니까? 예, 망설였다기보다는 숙고의 기간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 남은 교수 생활을 접고 그 어려운 선거에 도전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게 내릴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예, 그만큼 무겁고도 중요한 자리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더욱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 교육 공약을 개발하는 개발팀장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방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지역에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성공한다면 전남의 교육도 획기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다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서 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전남 교육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전남 농어촌에는 작은 학교들이 많죠. 네. 농어촌의 작은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남의 교육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전남의 교육 여건은 매우 다양합니다. 도시부터 섬 지역까지. 따라서 전남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남의 여건에 맞는 전남형 교육 모델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도시대로, 농어촌은 농어촌대로, 도서는 도서대로 거기에 맞는 인사행정 그리고 재정 배분 또 거기에 맞는 교과 과정의 개발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작은 학교를 위해서는 공동 캠퍼스의 운영이라든가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학습 기회를 확산한다든가 하는 형태의 대안도 필요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 작은 학교와 마을이 하나의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을 문화 교실 같은 것들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이낙연 총리께서 원래 의원일 때 제안했던 그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작은 학교들이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학교 문제에서도 드러나듯이 전남에서는 인구도 감소하고 학생 수도 감소하면서 학교 통폐합 문제가 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방안 중에 하나로 거점고 정책이 있는데요. 네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듯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필요한 대안이었다고 생각하고요. 2013년부터 시작했던 이 거점고등학교 정책은 지금 현재 전남에 12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매년 줄어드는 학생 수 때문에 농어촌의 고등학생들이 소규모화되면서 교과과정 운영도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학 진학의 성과들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뭔가 새로운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 이제 거점고등학교 정책인데요. 지금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이와 같은 그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의 향상을 통해서 새로운 고등학교 모델을 만드는 것, 그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사실 초등학교의 경우에서는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 감소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원도심 학교 살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네. 우리가 강소기업이다 그런 말을 쓰죠. 작지만 강한 기업 그런 것처럼 작지만 강한 학교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혁신학교처럼 오히려 그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정말 작지만 강한 학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과정, 그 맞춤형 학교 지원을 통해서 강하고 작은 그런 학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더욱더 전남형 교육 모델의 개발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원더심 지역이 그와 같은 강소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재정적인 뒷받침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에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 현장, 전남의 교육 현장을 보면요. 농촌, 도시, 섬까지 그 상황이 참 다양해서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교사 수급을 좀 원활히 하고 교사의 그런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을까요? 네. 이 교사 수급의 그 도농 격차 현상, 이런 부분들은 일찍이 논의돼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수년간 논의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여건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통적인 합의점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공립교사 임용시험에서 전남은 그 0.7대 1이라고 하는 그 미달 현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건 전남만의 현상은 아니고 농어촌 지역이 많은 곳은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임용시험, 그 지역 가산점제 같은 것들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그 2012년부터 전남교육청에서 실현하고 있는 그 지역 단위 교원 임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신안 지역이면 신안 지역에 8년간 그 교사 활동을 전제로 해서 뽑는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이 교사 수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규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위해서는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겠습니다. 네,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수도권에 있는 유명 대학을 보내는 게 교육을 잘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현실입니다. 전남 교육의 방향성은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굳이 유명 대학을 찾아가는 것은 말릴 수 없겠지만 교육감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으로서 좋은 것은 우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일, 거기에 보수가 따라오면 좋겠죠.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일찍 찾아주어서 적합한 진로를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교육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유명 대학만을 무조건 선호하는 사회적 풍조도 바뀌어야 하고 학벌주의도 타파해야 할 일이겠죠. 네. 다음에 드릴 두 질문은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전남 교육의 핵심 가치를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예, 전남 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포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아이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고요. 따라서 아이의 고유성을 포용하면서 교육시키는 그런 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협력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방의 다양성과 아이의 고유성을 지켜주는 그런 가치가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지방 분권이 화두인데요. 교육의 지방 분권은 어떻게 실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방 분권은 결국 지방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방에 맞는 정책을 개발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전남은 아무래도 경제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았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악순환의 굴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교육청과 도청이 서로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서로 밀고 끌어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남형 교육 모델의 한 축이 결국 지방 정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도청과 교육청이 지금 그 협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운영하는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지방분권 시대에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 교육감 고석규 예비후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